김구가 몇 명을 죽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되는 것이 96명이에요. 96명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96명. 이 책에는 내가 그 집필할 당시는 좀 불완전해서 싫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숫자 집계를 좀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집계를 몇 번에 걸쳐서 해보니까 96명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항일투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딱 거기 건수로는 2건이고 인원으로서는 이 2명밖에 없어요. 일본인을 2명밖에 죽인 게 없어요. 한 명은 치아포 사건은 뭐 테러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민간인 상인을 죽였으니까 그건 이제 김구가 직접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96명 가운데 2명만이 항일투쟁의 피해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조선인 한국인들이에요. 대부분이 밀정들이죠. 밀정이라고 하지만 진짜 밀정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한 별개예요. 만들어낸 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구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밀정이라고 몰아서 죽이는 거죠. 그 박사 혹시 밀정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하에서 일본의 끄라풀이 돼서 임정의 정보를 탐색하고 그걸 제공해서 임정의 위해를 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밀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끄라풀들. 그게 진짜 밀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밀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만들어낸 밀정인데 예를 들어서 임정 내부에서도 김구와 파벌 싸움이 발생을 하고 감정 싸움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밀정이라고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정 개념은 이렇게 진짜 밀정과 가짜 밀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분화시켜서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근데 96명 중에 2명만 이제 항일 관련된 어떤 활동이었다고 하면 절대 다수는 일본과 관련 없는 살인 또는 살인 사주였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김구는 테러리즘이 없는 테러리스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 테러 활동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구를 항일 테러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항일투쟁? 항일투쟁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항일 테러예요. 근데 테러가 뭐 2건 정도고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 이 테러 활동의 피살자 인원을 가지고 파악해 봤을 때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김구를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또한 결론이기도 하죠. 그럼 이 2명은 누구를 지칭하셨던 건가요? 이 2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육군 대장하고 가와바타라고 하는 상해 민단장 일본인. 그러니까 이게 윤봉길 테러의 피해자들이죠. 그러니까 윤봉길 한 명이 했던 그 행동의 피해자들이 2명이었던 거네요. 이건 죽은 사람만. 사망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 눈이 한쪽이 먼 사람 등 그런 중상자라든가 다치면 이제 또 숫자가 좀 늘어나겠죠. 그건 빼고 이제 사망한 사람, 사망자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피해자 96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구가 예를 들어서 자기 하수인을 시켜서 테러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하수인도 일본 군경에게 잡혀서 처단을 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봉창이라든가 윤봉길이 그러잖아요.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96명이 나오고 가해자로 봤을 때 일본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2명뿐이다. 그러니까 일본인으로 보면 3명이지만 항일 투쟁으로 볼 수 있는 이 피살자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혹시 김구가 직접 죽였던 사람은 있었나요? 죽였던 사례는 우선 치아포 사건이 그렇죠. 이 책의 제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한 건이 지금 확인되는 것은 32년 3년경에 이화림이라고 하는 여성과 공모회에서
남도 출신의 어느 밀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을 죽인 경우예요. 목 졸라 죽이는 경우죠. 지금 2건 정도가 직접 살인으로 파악이 되죠.